이렇게 해서 스팬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네이버의 마스크 건 방식을 참조해서 글씨 대신에 그림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이버의 로고에서 쓴 방식을 확인하셔서 글씨 대신에 로고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이버가 어떻게 로고를 가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검사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A 태그에 스팬 태그에 원래 글씨가 있는데 얘한테다가 이렇게 해서 absolute하고 클립 레프트는 보여질 곳의 좌표죠. 보여질 곳의 좌표가 위에서부터 0의 거리,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부터의 거리, 그리고 위에서부터 저 보여질 부분의 바닥의 거리, 왼쪽에서 보여질 거리의 시작 위치 다 0이에요. 그러면 보여질 위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싹 가려버리고 위드와 하이트도 1픽셀로 하고 사실 마진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요소 검사해보면 1픽셀의 너비가 나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크기가 분명히 1픽셀 잡힌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 안에 안 보이게 해놓고 오버플로 히든까지 해서 안에 구겨져 있던 저 네이버라는 글씨를 안 보이게 하고 있어요. 물론 클립 레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도 글씨가 보이진 않아요. 마스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풀면 보이겠죠. 마스크를 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블라인드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곳에 글씨를 되게 많이 가려놨네요. 그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는 여기 스펜 비포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배경을 지정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벨 렉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 스타일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야 그냥 복사해서 쓸 겁니다. 해볼게요. 우린 누구한테다가요? 로고 안에 여기 스팬 태그한테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클래스명은 따로 안 만들고 여기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클래스명 로고 안에 A 안에 스팬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밑에다가 하는 게 순서겠네요. 헤더 안에 클래스명 로고 안에 A 안에 스팬 에서 선택을 하고 좀 전에 네이버에서 왜 하나만 복사해 왔어? 다시 복사할게요. 얘들을 전체 다 복사해서 전체 다 카피를 해서 넣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거 포지션은 클립에 렉트를 쓰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렉트 마스크를 걸려면 사각형으로 마스크를 건다는 얘기고요. 이 포지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스크가 먹어요. 오버플로우 히든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사실 마진은 필요 없어서 저는 빼렵니다. 위드 하이트를 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넘치는 거 안 보이게 이렇게만 해도 사실 안 보이는데 이것까지 해서 더더욱 안 보이게 한 거고요. 자, 저 상태에서 이제 누구한테 A의 B4에다 공간을 만들고 배경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A의 B4 만들어 볼게요. B4 또는 After 어디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B4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고 위드와 하이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림의 위드와 하이트를 확인해서 넣읍시다. 하이트. 자, 저장한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서 넣어 볼게요. 이미지의 크기가 몇이었나 보겠습니다. 141에 50, 14152 14152라고 해서 크기를 지정해주고 비포로 만든 녀석은 100% 인라인 요소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락 또는 인라인 블락 해줘야 크기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배경을 지정하자고요. 지금 CSS 작성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나가서 로고 png 반복되지 말라라는 거 반드시 넣어주는 게 좋고요. 무조건 반복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지정해 줍니다. 하고 브라우저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로고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비포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어요. 얘는 안 보이게 하고 CSS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과 같습니다. 이게 네이버 스타일이에요.
클립 렉트는 좌표였어요. 이미지의 위에 부분이 보이게,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이 어디까지 보이게, 이미지의 아랫부분이 어디까지 보이게, 이미지의 왼쪽 부분이 어디까지 보이게 할지의 좌표였습니다. 자, 클립 렉트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스펜 태그를 안 보이게 하고 글씨를 쫙 보이게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메뉴 볼게요. 자, 메뉴에서도 뭘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자, 검사를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내부에다가 위아래 패딩을 줬고, 그러면 왼쪽에 로고가 52를 쓰고 있어요. 이 52를 쓰고 있는데 그거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센터에 있을 때요. 플렉스를 안 배웠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접근을 했을 거냐면, 얘가 52니까 이 녀석도 52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LI에 가든 A에 가든 라인 하이트를 52를 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교차 축에서 센터에 있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 교차 축에서 요소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센터. 플렉스의 핵심 정리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교차 축에서 센터에 하시는 건, 교차 축에서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그게 센터에 있게끔 하는 거. 교차 축에서 그림을 봤을 때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교차 축에서 센터에 있게 하는 거. 우린 지금 그림을 어떤 걸 볼 거냐면 얘입니다. 지금 우리가 왼쪽에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로고는 크고요. 메뉴는 작아요. 그래서 이 교차축의 센터, 이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얼라인 아이템 센터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클래스 명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 둘을 포함하고 있는 얘한테 가서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중복될 것 같긴 했네요. 자, 여기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AIC라고 넣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겹칠 것 같긴 해요.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교차축으로 센터에 있으니까 메뉴가 별도의 설정이 없어도 저 높이, 제일 키 큰 놈의 높이에 맞춰서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새로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다고요. 넣으셨습니까?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는 위쪽에 치우쳐 있었지만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얘가 센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사도 해보면 내부 안에서 이렇게 내부 안에 오른쪽에 로고가 센터에 서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고는 이제 간격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 메인 메뉴에 가서 간격을 지정하겠습니다. 간격은 갭으로 하면 되겠고요. 포토샵에서 간격이 몇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너켓 툴로 간격을 확인해 볼게요. 대략 60 픽셀의 간격을 준 것 같네요. 그러면 갭을 60을 주면 되겠어요. 넣어볼까요? 메인 메뉴죠? 클래스명 복사하시고요. 슬라이드 위에다가 합니다. 여기다 할게요. 클래스명 메인 메뉴 갭 60 픽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간격도 나왔겠죠? 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봤을 때 대문자인 것 같아요. 다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건 A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에 시킬 일은 없는 것 같아요. A에 가서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폰트 사이즈 확인하고 넣도록 하죠. 밑줄이나 색깔은 반드시 AT까지 가야지만 바뀝니다. LI에서 아무리 색깔 줘봤자 바뀌지 않아요. 폰트 사이즈 확인할게요. 일단 오픈 산스 폰트를 쓰고 있고요. 14픽셀의 색깔 확인할게요. 흰색이 아니네요. 이 색깔이에요. 다 넣고 색깔이 겹치면 그것도 변수로 지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4. 오케이. 자간이 있었나요? 자간 좀 볼게요. 자간은 없군요. 폰트 사이즈 14. 그다음에 컬러 넣어줬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당신이 보는 쪽은 지금 홈이다 라고 해서 홈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자, 그러면 홈에 가서 여기에 메뉴에 홈에 가서 액티브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액티브가 있으면 얘 색깔이 바뀌고 있고요. 액티브가 있으면 밑에 밑줄이 있습니다. 액티브가 있으면 디자인해 봤을 때 밑에 밑줄이 있어요. 자, 저 밑줄. 네, 저 밑줄을 만들어 주세요.
밑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더는 아니에요. 보더가 아니게 만들어 주세요. 보더를 줄 수 없는 게요. 보더를 주려면 메뉴가 LI든 A든 간에 높이가 이만큼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메뉴는 이만큼의 높이뿐이 안 쓰고 있거든요. 즉 보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더를 안 만들고 만들어 주세요. 보더가 아니랍니다. 액티브가 있을 때 화면처럼 나오게 CSS를 작성해 달랍니다. 액티브가 있을 때 안에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이 색깔로. 그러면 타입 툴로 얘를 클릭해 봤을 때 상단의 옵션 바에 여기서 색깔을 확인할 수 있죠. 색깔을 확인하면 이 색깔이고요. 글씨의 색깔하고 선의 색깔이 같을 걸로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얘는 색깔이 이거였어요. 여기 밑에 선이요. 선을 요소검사해서 보면 저 선이 쉐이프 170 얘네요. 그죠? 자, 보통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색깔이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저 색깔이 이 색깔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필값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얘를 필값으로 한 게 아니라 테두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데 스트로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들 때부터 테두리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그릴 때부터. 그러면 왼쪽에 툴박스에서 뭐 벡터 툴 아무거나 선택해야 돼요. 벡터 툴 뭐 이게 선택 툴이든 사각형이든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예, 우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요소의 속성을 여기 옵션 바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옵션 바를 확인해 봤더니 테두리 1픽셀에 여기에서 만들 때부터 선을 줬습니다. 얘를 확인해야지. 얘를 확인해서 이 부분 클릭해서 색깔을 확인해 보면 네, 똑같은 색깔인 것 같죠? 카피해서 좀 전에 카피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같은 색깔입니다. 그죠? 그래서 글씨랑 같은 색깔으로 선이 있어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누구죠? 네, 메인 메뉴 안에 LI의 액티브가 있을 때 순서는 A 태그 위가 되겠죠? 볼게요. 위에 LI의 액티브가 있을 때 그 안에 A 태그의 컬러가 이걸로 바뀌고요. 반드시 A는 A까지 가야지 바뀐다라고 했어요. 컬러 좀 전에 복사한 걸로 바꿔주고 얘의 액티브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저는 요 LI를 기준으로 지금 비포나 애프터로 만든 걸 비포나 애프터로 만든 걸 저 LI를 기준으로 하단에 붙여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얘의 애프터에 만든 거 얘의 애프터에 만든 거 애프터에 공간을 만들고 빈 공간을 만들고 하이트를 줄게요. 몇 픽셀이었나 두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로 하셔도 되고요. 하이트로 하셔도 됩니다. 높이가 1픽셀이네요. 그러면 1픽셀의 높이 주고요. 전 높이를 줬으니까 백그라운드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배경으로 얘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배경색을 줬고 위치 좀 잡을게요. 기준 위치에서 왼쪽에서 기준 위치에서 라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LI에 넓으면 넓은 대로 선의 길이가 달라지게끔 되겠죠? 이렇게 하고 탑값을 몇을 주면 아래로 올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준이 LI예요. 우리 지금 사이트에서 LI는 누구냐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글씨만큼만 공간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검사를 해보면 LI 이만큼이에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탑 값을 100%라고 한다면 선 바로 밑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가 있죠. 그러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거리를 보려고요. 위에서부터 여기 거리 탑 값에서 몇을 내려오면 되나 볼게요. 32픽셀 탑에서 32픽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조정하고 볼게요. 자, 지금은 다 있게 한 거예요? 모두 다 나올 거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디블
비포나 애프터로 만든 건 무조건 인라인 요소니까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 위치가 포지션이 없군요. 포지션 잡을게요. 포지션 absolute. 그래서 li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라고 해주고요.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 저기 위치에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없다가요. 오페서티가 없다가 오페서티가 0이다가 전 탑값도 100%로 바꿨다가 이거 살짝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가 있을 때 탑값을 다시 32로 바꿔볼게요. 아니지,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가 있을 때 그 뒤에 애프터에 만든 거죠. 얘가 있을 때 그 뒤에 애프터에 만든 거 선택자를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얘 탑값을 깜빡했어요. 아이 아파. 오페서티를 1로 트랜지션을 걸어주겠습니다. 트랜지션을 0.3초에 걸쳐서 사실 여기에다가 뭐 애니메이션을 걸어놓을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볼게요. 자, 그럼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액티브가 있을 때 없을 때 상황을 볼게요. 여기서 액티브를 지워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액티브 다시 넣어볼게요. 액티브를 이렇게 넣을 때 잘 봐요. 넣고 짠 해보면 선이 이렇게 안 보이다가 쓱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겁니다. 됐습니까? 디자인을 봤을 때 얘가 볼드인 것 같은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얘가 레귤러, 얘가 볼드네요. 볼드로 바꿀게요. 볼드로 바꾸면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볼드예요. A 태그가 폰트 웨이트 볼드. 네, 그래서 얘가 볼드로 해줬고요. 확인됐습니까? 나머지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선만 일단 내려오는 걸로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선만 내려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에 호버를 했을 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액티브가 아니라 호버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봐 주십시오. LI에 호버했을 때 그 뒤에 만든 거라고 해서 선이 살짝 내려오게 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메뉴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서는 여기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 당신이 지금 마우스 올린 건 얘라고 이렇게 예쁘게 선이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